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고수. 아내 한진자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와는 대학 때 알게 됐고 졸업 후 2년 정도 사귄 후 결혼했다. 올해로 결혼 3년 차. 나는 우리가 맞벌이 부부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한진자 씨는 3개월 전에 이미 퇴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나는 쉬는 날이었고 충격은 받았지만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그만뒀다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다. 말도 안 하고 사표를 낸 거며 여태 비밀로 하는 이유가 뭐지? 멘붕 그 자체였다. 아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몇 가지 떠올랐다. 우선 핸드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다는 점. 생각해보니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라는 점. 아내는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오늘은 좀 일하며 거부해왔다. 그런데 퇴사한 지 3개월이나 됐다니. 그 외에도 매일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시간을 꼭 물어봤다. 잔업, 회식이 있는지, 출장은 가는지 내 스케줄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혼자 백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왔고 나는 연차를 내고 아내 뒤를 미행하기로 했다. 며칠 후 연차를 냈지만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같은 시간에 집에서 나왔다.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해? 매일 아침 같은 질문. 나도 똑같이 대답했다. 미안, 오늘은 잔업할 것 같아. 많이 늦어질 것 같으면 다시 연락할게. 아무리 빨라도 집에 오면 8시는 될 것 같아. 그렇구나. 아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어제 아침까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달랐다.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너무 뻔한 답이 자꾸 떠올랐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단정 짓고 싶지 않았다. 당신도 오늘 출근이지? 당연한 걸 뭘 물어. 아내도 정장 차림이었다. 나와 아내는 출근 시간이 같았고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아침에 나란히 출근하는 것도 일상의 일부분이었다. 태어난 얼굴로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서는 아내. 아내에게서는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엿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나와 아내는 같이 집에서 나왔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려다 아내에게 말했다. 나 다음 역에서 내려. 조심해서 가. 오늘도 수고? 자기도 수고해. 당연하지. 나도 일 열심히 할게. 너무나 평범한 부부의 대화. 하지만 아내는 이미 퇴사를 했고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뻔뻔하게만 느껴졌다. 아내한테서는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감이 차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나를 속이는데 성공했으니까. 나는 일단 내린 후 같은 칸의 다른 문으로 다시 올라탔다. 무미무치 평범하고 흔한 내 외모와 체형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아내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여러 역을 지나쳤고 만약 진짜 출근하는 거라면 이 역에서 내릴 텐데. 하지만 아내는 내가 알고 있는 회사 근처 역을 몇 개나 더 지난 후 지하철에서 내렸다. 아내는 그 역에서 새로 오픈한 세련된 가게 앞으로 갔다. 대략 이제 곧 오픈 예정인 미용실로 보였다. 아내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미용실은 블라인더를 내리지 않았고 커다란 통유리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서 감시하기 쉬웠다. 나는 바로 맞은편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 지켜보기로 했다. 아내는 비품 체크며 서류들을 챙기는 등 서무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혹시 단지 전업을 한 것뿐인가? 처음엔 그런 건전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약 30분 후 30살 전후의 남자가 등장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는 아내를 가볍게 안더니 볼에 키스를 하는 것 같았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확실히 본 건 아니지만 그랬다. 두 사람은 계속 붙어 있었고 잠시 후 블라인드를 쳐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했다. 블라인드가 내려오는 동안도 참을 수 없었는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 확실하게 포착됐다. 저 남자를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저 남자는 대학 서클 선배였고 당시 플레이보이로 유명했는데
양다리 세다리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아내와 나도 저 선배가 같은 서클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이였고 그 소문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저 선배와 저런 관계였을 줄은 몰랐다. 예전에 아내에게 그 선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자극적이고 흥미는 생기지만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아. 결혼은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하고 하고 싶어. 그래야 인생이 안정적이고 편안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선배인지 불륜남인지 하는 저놈이 아마도 저 미용실의 원장쯤 되지 않을까. 1시간 30분 후 두 사람은 미용실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걸어갔다. 아내가 선배의 손을 잡았지만 선배가 손을 뿌리쳤다. 그러더니 마치 야단치는 것처럼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 아마도 복잡한 연애 경험을 통해 사방이 보는 눈이라는 경계심이 몸에 배인 게 아닌가 싶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밖에서는 솔로인 척.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된 미행의 결과는 처참했고 최악의 상황을 보고야 말았다. 나는 더 이상 아내를 미행할 기력이 없었고 더 이상 무얼 보고 싶지도 않았다.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나한테 아내가 왔어요? 나왔어. 진짜 너도 방금 들어왔어? 식탁 위에는 식료품들이 장바구니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퇴근하면서 슈퍼에 들러서 이것저것 좀 사왔어. 너무 늦게 끝나서 저녁할 시간이 없었어. 당신도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지금 먹을래? 낮에 본 불륜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봐도 식욕이 생기지 않았다. 미안, 좀 피곤해서 식욕이 없어. 오늘은 그냥 일찍 자야겠어. 잘 자. 참, 나 조만간 출장 일정 잡힐 것 같아. 출장 일정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2박 3일로 다음 주말 정도에 갈 거야. 어머, 정말? 역시나 좋아하는 아내. 자세한 일정은 내일 다시 얘기해 줄게. 나는 아내에게 거짓 출장 일정을 알려줬다. 또 아내의 불륜에 대해 변호사를 찾아갔고 흥신소도 고용했다. 2박 3일간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을 예정으로 이 기간은 아내를 완전히 방심하게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후 아내를 방심하게 하고 증거 확보라. 이건 무슨 3류 드라마도 아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작전 개시 당일 나는 아내의 미행을 흥신소에 부탁했다. 흥신소 정보에 의하면 내가 없는 사이 아내는 대담하게도 불륜관계인 선배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고 한다. 흥신소 직원과 집 근처에서 만나 정보를 들었고 나는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물론 불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까지 준비를 마쳤다.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집 안으로 잡입하자 침실 쪽에서 덜컹이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침실로 향하는 동안 내 몸에서는 진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저것들 진짜로 사고 친 거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침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엿봤다. 둘은 행위에 열중이었다. 충분한 증거를 잡았지만 좋기는커녕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다. 나는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그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불륜남은 힘이 풀렸는지 우스꽝스럽게도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 아내는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모으더니 그걸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다.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부부 침실로 내가 누워 자는 침대에 다른 남자를 부를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 오늘만 이런 거야. 평소에는 호텔 아니면 가게에서만 해. 진짜야. 두 사람도 멘붕이 온 건 마찬가지였고 할 말 못할 말 두서없이 짓거려댔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나와 알기 전부터 이 선배와 육체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 하지만 내가 대시하자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덥석 나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렇게 연애와 결혼까지 지난 5년 동안 계속 나를 속여온 거였다. 아내가 선배가 아닌 나와 결혼했던 건 대학 졸업 후에도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선배가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둔 건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배와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선배 미용실에서 일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입사했단 이유만으로 나랑 사귀다가 결혼했다. 저놈하고는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었고. 맞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나는 안정적인 생활과 자극적인 연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야. 아내의 궤변과 괴소리를 참을 수 없어서
나는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불륜. 아내와 불륜남에게는 각각 위자료 3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불륜남은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미용실을 위자료 지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다. 퇴사 후 불륜에 올인했던 아내는 저금이 한 푼도 없었다. 두 사람의 자극적인 연애인지 뭔지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빚에 쫓기는 새로운 자극이 생활 전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